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호입니다. 오늘은 작심 대예언 2021년 중반부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조국 사건부터 해가지고 유재수 사건, 울산 사건까지, 그리고 우한 폐렴 사태까지 이 대형 사건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청와대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청와대 이슈, 그리고 검찰 수사 이슈,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조금 잘 아는 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수사나 정보, 그리고 감찰 이외에 나름대로 제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학문적인 전문성이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외근 업무상 그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그러한 발품 전문성, 이러한 것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계 정부 청와대 특감반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부처가 바로 국토교통부,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많이 있죠. 국토부 같은 이러한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은요, 국민 세금으로 정말 대형 공사에 정말 큰 자금을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러한 기관들이 대규모 이 국가 사업을 혈세로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나 이 민간업자들이나 이 모두요, 속칭 눈먼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저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련 이슈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겼고요. 그래서 경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 이쪽에 조금 아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김태우가 무슨 경제를 아냐 이러한 시각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저의 이야기를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방송하면서 맨날 여러분들께 짜장면만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짬뽕 맛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덩이가 좁고 국토가 불균형하게 그렇게 개발되었던 이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주택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에 엄청난 관심이 많죠. 정부도 이 집값을 잡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혀 성과는 없고 서민들은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요, 출범 당시부터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제시했던 그 8.13 대책 있죠? 그동안 이 8.13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재작년하고 작년 이 2년 동안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요, 지금 분노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통이요, 얼마 전에 국민들과 대화한다면서 쇼를 한번 보여주면서 집값 잡는 거, 이것이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것의 허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얻었던 경험과 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대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의 대예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부는요, 정권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누구나 아는 경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 이것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2021년 중반, 늦어도 대선 전국이 임박한 2021년 연말과 2022년에는 집값이요, 완전히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서민들이요, 이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당연히 표심은 이 정부를 버릴 것이고 정권은 교체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대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고 폭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폭등을 해가지고 정권까지 잃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정부가 2달 전에 12.16 대책을 내면서요 그야말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잠깐 이 집값을 홀딩하기는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소강 상태이고 잠깐 내려가기는 하는데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용성이라고 해가지고 수원, 용인, 성남 여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모두 묶어 놓은 거 그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선까지 그 집값을 지킨 것은 MB 정부 때요 뉴타운으로 공급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오르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작년에 엄청 올랐죠. 자, 이번 정부가 묶어놓았던 그 재건축, 재개발,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이라는 효과가 완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대선이 있는 해죠. 2022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경에는 공급 물량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까지요. 이 수원, 용인, 성남 이러한 수도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가 났는데 빠르면요. 내년 2021년 그 중반 정도부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폭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요. 그나마 전세가 싼 건데요.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버리면은 공급이 줄어버리면요. 전세까지도 오른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세가가 더욱더 집값 폭등에 일조를 할 것이다. 뭐 이겁니다. 자, 집값도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정권 말기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올 거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땅이 없어가지고 재건축과 재개발 이거 아니면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요. 그걸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서울 외곽에다가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면요 완전히 이 경제적 신분 이것이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계층이요 신분제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부자들만 살고 돈이 없거나 젊은 층들은 서울 외곽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밀려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바꾸려면요. 지금의 규제 정책을 그것을 뒤엎어가지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요것을 확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걸 못하는 거는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헛시간을 보냈다. 이 정권 다 할 동안 실패할 일만 다 했다. 뭐 이것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완전히 실토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요. 이게 투기 자본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정부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서울 부동산은요. 실수요가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이 노통정부 붕괴에 정말 1등 공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당한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지 않습니까? 집값이 제일 민감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녀 교육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몇 달 전에 방영되었던 그 문통의 국민과의 대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좀 낙관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한마디로 매물이 없어서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매물이죠. 매물과 공급은 조금 다르죠. 공급은 그냥 집을 짓는 거고요. 매물은 그 지어진 집을 팔겠다고 시장에 내어놓는 물량인 것입니다. 시점에는 그 매물이 공급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 이 집을 팔겠다고 내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뭐 앞으로 이 서울을요 더욱더 옥죄어버리면은 금매는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 버티자는 그런 생각으로 집주인들이 그 물량을 꽉 쥐고 내어놓질 않을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그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금 때문이죠. 양도소득세요. 이번 정부가 2017년 8월 2일 그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첫 부동산 대책을 아주 크게 내어놓았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0% 정도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대신 집을 9개월 만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게. 막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집을 안 팔고 버텨버렸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을 집주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그냥 버텨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막상 팔고 싶어도 세금이 비싸니까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집값 폭등 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그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절대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진했던 그 규제를요, 이제 와서 도중에 바꾸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거, 그것은요, 이 정부의 기본 신념 중에 하나인데 그걸 풀면요, 서민들로부터 완전히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우리도 집을 못 사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 하락,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수요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그것을 규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이 현금 부자들이 왕창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요, 대출 규제인데 현금 부자들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냈던 이 부동산 정책이 12, 16 정책이고 그 직전의 정책이 18년도에 있었던 9월 13일 정책인데요. 그 9.13 대책 이후에 1년 동안 오히려 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여기에 매매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이 9.13 대책의 핵심이 대출을 쪼아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요, 오히려 이 고가 아파트를 더 많이 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을 쪼아버리니까 돈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요. 그로 인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어져 버리고, 반면에요, 원래 대출을 안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있는 현금 부자들은 이참에 잘 됐다 이러면서 집을 조금 더 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더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이죠. 몇 달 전에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그러한 고가의 평당 1억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부동산 등기부들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9.13 대책 이후에 1년 동안 집을 구입한 사람들 몇 명을 딱 보면요, 나이대가 놀랍습니다. 30대들이 1등입니다. 야, 24평을요, 23억 8천에 비교적 최근에 산 사람이 이 83년생이에요. 대출도 없이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일격을 당했다 싶었는지 현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 돈 가지고 지가 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실수요가 맞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급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매물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축 아파트를 엄청 짓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땅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는 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걸 규제를 해 놓은 건데 세금 올려서 거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는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주택 붐이 확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정부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 말기로 갈수록요, 공급, 즉 매물이 없어지고요, 고가 아파트는 현금 소요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급 부족은요, 당장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요. 정부가 공급을 늘릴 의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잠시 이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서울을 억지로 눌러버리니까 수용성이라고 해서 이 수도권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신축 아파트인데 부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제3 신도시를 짓는다는 그러한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정말 신분제가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고공행진을 했던 서울 집값과 이 불편한 서울 외곽 거주자, 이 두 집단 간의 신분상 괴리감은 더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참여정부의 실패를 이 문통정부도 반복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통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는 거죠. 결국 정권은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대예언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해야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아파트 값이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묘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아파트 가격 대폭등 예상, 그리고 그로 인한 문통정부의 붕괴와 정권 교체, 이에 대한 대예언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합리적인 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대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정부 정책과 거꾸로 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책 하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물량을 쥐는 자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집주인은요, 평생 그 집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부에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정부는요, 미봉책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내놔봐라. 저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지 못하면은 그 비책을요,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부가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